욕심이 앞선 엄마표 학습 교육은 아이를 망치게 된다, 이렇게 제목을 적었었거든요. 욕심이 앞선 엄마표 학습 교육은 아이를 망치게 된다, 이렇게 제목을 적었었거든요. 사실 엄마표를 잘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늘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아이에게 잘 맞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또 경제적으로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배움을 이룰 수 있게 도울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 아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잘 못하는 것을 견디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은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그런데 이제 엄마표가 좋다라고 약간 이제 유행처럼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는 막 내 나름대로 엄마표를 한다고 시간을 쓰고 뭔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아이에게 제시를 했는데, 아이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표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욕심이 앞서고 내가 제공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엄마표라면 과감하게 멈추시기를 권합니다. 관계까지 망칠 수 있거든요. 사실 엄마표를 했을 때의 목적은 엄마가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배우는 것도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까지 망쳐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표를 하다가 계속 싸우고 애를 계속 혼내게 되고, 그래서 못하겠다 하고 멈추면 공부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공부도 싫어지고 엄마도 싫어져요. 엄마와의 관계까지 해치게 되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미있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가 스스로 내가 엄마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얘가 잘 쫓아오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얘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점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의 학교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평생 학습 시대다, 배움은 끝이 없이 이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양육하는 입장에서 공부라고 하면 입시가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에 치르는 그 입시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될 건데, 현실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의 시기까지 앉아서 계속 뭔가 몰입하고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더 그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버티려면 사실 신체적으로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지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제가 그걸 이 책에서 강조한 이유는,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몸을 쓰면서 움직이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학교, 학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학습적인 부분들에 시간을 투입해야 되므로. 그래서 가장 이 아이가 어쩌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몸을 많이 움직이고 체력적으로 뭔가 힘을 키우고 근육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유치원부터 최대 초등 저학년까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여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써보고 운동 신경을 키워보고 조절해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지 지금 쌓인 체력을 가지고 그것을 쭉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체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투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사실은 이제 그 교육 과정에 제시된 목표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르게 발달하고 균형 있게 발달을 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시되는 목표인데, 사실은 조금 모호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초, 중, 고 학교급에서 제시되는 목표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일 것인가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초등 이후의 학교 단계에서는 사실은 그 교과목의 그 교과서의 진도를 목표하는 수준만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유치원은 그 이전에 기저에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
것이 유치원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영역의 고른 발달, 신체를 사용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여보는 것,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의사소통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알고 배려하고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 새로운 것, 어떤 문제 상황에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 궁금한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좀 해결해보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 음악적인 또 이제 예술적인 것들을 경험해보는 이런 골고루의 영역에서의 발달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치원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정에서도 이 아이가 이 시기에 이런 정도의 성장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이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후에는 이런 고른 발달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회성 같은 부분만 하더라도 유치원에서 초등 저학년까지 친구 관계를 이루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 그 후에는 그걸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루어야 되는 목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는 아이가 아무 제약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확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아이들은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유치원 가서 늘 놀고 오고 그리고 딱히 뭔가를 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규칙과 약속과 어떤 절차,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유치원에 시간 맞춰 가야 되고, 그 안에서는 선생님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뭐 정리를 해야 되고, 놀이를 하다가도 친구 간의 관계에서 뭔가 또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제약이 많은 삶을 살고 있고, 틀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저희 아이들도 물론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유치원에서 뭐 3시 반에서 4시, 거의 직장인의 하루 일과를 그 틀 안에서 살고, 그리고 또 이제 학원을 가고 뭔가 또 필요하다면 학습지나 이런 것들을 하고, 틀 안에서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이가 하루에 아주 조금이라도 아무것도 양육자가 제시하지 않은 자기 혼자 원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걸 제공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양육자는 뭘 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양육자들이 굉장히 뭘 더 해야 되지라는 걸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교육기관에서도 많은 것들, 그리고 양육자들도 어디선가 뭐 인스타에 보니까 누가 이걸 되게 재밌게 하더라, 따라해 보기도 하고, 옆에서 누가 하는 걸 또 시도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육아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애를 쓰면 이 아이도 더 잘 자라겠지, 더 좋은 성장을 이루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게 육아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는 양육자의 어떤 조금 스스로를 달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유치원에 보내고 있으면 유치원에서 많은 걸 배워서 오겠지라는 조금 내려놓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을 저는 조금 추천드려요. 너무 많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사실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누구나 다 배우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부다 라는 어떤 좀 인식의 전환, 결과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길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게 단순히 얘네들이 좋아해서가 아니고 나중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 노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들의 놀이나 좀 자유로운 시간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 너무 힘들고 버겁지 않게 조금 편안하고 즐겁게 이어가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